코로나가 확산되고 우리는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진정되고 등교 수업으로 돌아가더라도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교육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라인 수업에서 한계와 동시에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움 중심 수업과 온 오프라인 연계를 고민해본 결과 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육적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기능성 게임에 대해서 주목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을 설명드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왜 게임인가? 두 번째, 기존 기능성 게임은 어떻게 교육적 효과를 달성했는가? 세 번째, 수학 교과에서는 어떻게 기능성 게임을 제작하고 활용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그 한계와 후속 연구 방향을 제안드리는 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제 이번 제안은 세 번째에 초점이 있습니다. 먼저,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업에서 제가 게임에 주목했는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초점은 배움 중심 수업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 두 번째 초점은 온라인 수업의 정상 수업화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게임이 배움 중심 수업을 구현하는데 적합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법적 측면에서 배움 중심 수업은 강의식 수업을 배제하고 질문과 토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지식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학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발전시키고 삶과 연계시키며 지식을 창조하고 탐구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수업의 전제로 학생의 기초학력, 자기주도 학습 능력, 자기효능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각각 분석형 플레이어의 게임 플레이 경험과 비슷한 요소를 지닙니다. 첫 번째로 게임을 경험, 공략,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 연구, 그리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 게임 플레이 경험을 기반으로 게임 구조를 분석해내는 면에서 게임 플레이 경험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의 역할을 수행하고 학생들에게 흥미와 작은 성공 경험을 쉽게 제시하면서 배움 중심 수업의 전제를 충족하기도 쉽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온라인 수업이 정상 수업 취급을 받게 된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기존의 거꾸로 수업이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시도가 학생들에게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추가적인 시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능성 게임을 이용한 수업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성 게임을 이용하는 시도는 보드게임 등의 현물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비디오 게임 형식의 기능성 게임을 수업에 사용하려면 다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플랫폼이 스마트 기기로 제한된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더디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의 세 번째인 수학 교과에서 기능성 게임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고찰해보면서 온 오프라인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제가 게임에 주목한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기존 기능성 게임들을 분석해보면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기능성 게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써있지만 결국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임을 기능성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테트리스, 매일매일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죠. 마인크래프트, 링피트 어드벤처, 부루마블, 시드마이어의 문명,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기능성 게임을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게임을 분류하고 분석하기 전에 게임의 구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는 점수나 등수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말합니다. 보상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그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 수단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플레이어 없이도 게임 자체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 없이 있는 게임 자체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플레이어가 그 수단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행위, 경험, 그것을 플레이라고 저는 이름 지었고요. 이 게임 구조에 몰입을 더하기 위한 장치가 스토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기존의 기능성 게임들을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레이 과정에서
특정 지능들이 오르는 게임들입니다. 우선 테트리스는 기네스북에 최초의 기능성 게임으로 올라가기도 한 게임인데요. 플레이하면서 실력이 오르고 그때의 실력은 손과 눈의 협응력, 두뇌 효율성 증진 등의 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 두뇌 트레이닝 시리즈는 게임의 구성 자체가 IQ 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요즘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마인크래프트의 경우에는 창의력이나 심리적 능력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포장하는 스토리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게임들입니다. 보드게임 브루마블은 도시 이름이나 랜드마크 이름 등이 바뀌어도 게임의 구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좋아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는 등장인물만 148명인데 원소 이름 20개를 외우는 것보다 이 등장인물 외우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이런 효과에 주목한 게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루마블은 도시 이름이나 랜드마크 이름이 바뀌어도 구조에는 영향이 없지만 브루마블을 플레이하면서 도시나 랜드마크에 대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시드마이어의 문명 역시 안에 있는 역사적 기술, 문화, 문명 특성 등의 스토리가 게임 구조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하지만 플레이하면서 문명의 이름이나 특성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하면서 학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게임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링피트 어드벤처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스토리나 적을 쓰러뜨리는 목표보다는 그를 얻기 위한 게임 내부의 수단, 운동, 이것에 초점을 두고 만든 게임입니다. 게임의 내부 구조부터 이미 운동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정착 교수의 이론에 나오는 제스퍼 시리즈나 현재 EBS 등에서 고교 수학 게임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기능성 게임들은 성공적으로 다가왔지만 수학 교과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게임들, 플레이에 초점을 둔 게임들은 수학 교과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지능에 관련한 게임들입니다. 두 번째 게임들, 스토리에 초점을 맞춘 게임들은 교과 지식의 특성상 광범위하게 아는 것도 중요한 사회나 역사 교과 등에서 적합한 게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게임들, 수단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가 수학 교과에서 보통 채택하는 기능성 게임들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수학 교과에서 기능성 게임의 개발, 방향성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게임 플레이 경험이 관련 정착 아이디어로만 기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수단을 통해서 효과를 기대하는 기능성 게임인 링피트 어드벤처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수단인 운동 자체가 플레이어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기존의 수학 교과에서도 기능성 게임은 이런 식으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임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수단이 되는 수학이 매력적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학생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즉, 수학이 매력적이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게임이 어필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확률론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의 탄생은 도박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오른쪽에 그 유명한 문제를 통해 확률론을 발명합니다. 근데 이것을 잘 생각해보면 게임을 즐기면서 확률론이라는 수학적 개념이 탄생한 것이 아니고 게임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에서 확률이라는 구조가 탄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게임보다는 그 구조를 분석하려는 시도에서 수학적 지식이 창조되고 발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수학 교과의 기능성 게임이라는 것은 게임 경험과 구조를 분석해내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게임을 통해서 바로 기능을 습득하는 기존의 기능성 게임과는 다른 방향으로 게임을 학생들이 경험하고 이를 분석하며 분석한 방법이나 자료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놀이를 통한 수학을 강조했던 디너스의 교수학습 6단계에서 자유놀이와 게임 단계, 공통성 탐구 단계, 표현 단계를 거칠 수 있는 방식의 교육적 효과를 기능성 게임에게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성 게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온 오프라인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온라인에서 게임을 경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 오프라인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학적 구조를 추출하고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호화와 형식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 교과의 기능성 게임의 방향 그 첫 번째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기능성 게임을 통해서 기능 습득을 바로 할 것을 기대하지 않고 게임 경험을 관련 정착 아이디어로 남긴 후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학적 구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게임 플레이를 통한 발산적 경험은 온라인에서, 수학적 구조에 대한 수렴적 경험은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수학 교과의 기능성 게임 방향 그 두 번째, 게임 자체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게임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했을 때 기능성 게임에 대한 경험이 학생의 삶의 일부로 편입될 정도로 매력적이어야 좋습니다. 이를테면 미술 교과에서 밤 로스의 프로그램을 본 경험, 영어 교과에서 레몬트리를 들으면서 가사를 따라 쓴 경험은 당대 사람들의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를 표현하자면 미술 교과 같은 경우에 본래 학생의 세계에 밤 로스의 프로그램이 문화로 들어오면서 그 세계가 확장되어 나가듯이 수학 교과에서의 기능성 게임은 그 자체로 매력적이어서 학생의 세계에 침투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학생의 세계가 확장시킬 수 있는 게임이어야 합니다. 수학 교과의 기능성 게임의 방향 그 세 번째는 게임 기획 단계에서 분석당할 수학적 구조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일찍이 디너스는 구체물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은 수학적 구조다 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수학적 구조를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기능성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게임 경험 한 번으로 다양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다면 게임 경험의 효율이 증가할 것입니다. 기획 단계에서 게임의 경험을 여러 다루어서 여러 수학적 구조를 고려하면 더 좋습니다. 수학 교과의 기능성 게임의 방향 그 마지막은 네 번째는 관계와 상호작용을 강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험뿐만이 아니라 분석과 공유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게임 환경이 필요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를 위해서 게임 안에 둘 중 하나의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동시에 접속하는 온라인 게임 형식, 두 번째는 게임에 관해서 분석할 수 있는 별도의 커뮤니티의 존재입니다. 둘 다 있으면 상호작용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분석 과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수학 교과에서의 기능성 게임에 대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기능성 게임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연계 수업에서의 한계점을 이번에는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발 능력이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기존의 게임 개발은 대규모 회사에서 이익을 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게임 개발에 대한 동기 유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기능성 게임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두 번째, 기능성 게임의 개발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는 게임에 대한 학생들의 개인 차이입니다. 아무리 매력적인 게임이어도 취향에 따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은 극복해야 할 한계에 속합니다. 한편, 한계와는 다르게 극복할 수 있어 보이는 단점들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 이동의 문제입니다. 게임 자체에만 집중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는 교사의 극단적인 교수 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춘 정교한 교수학습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분석 과정과 오프라인 수업의 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게임을 통해서 습득한 기능이 실제 생활에서 전이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효과가 검증된 기존의 기능성 게임들을 바탕으로 게임에서 습득한 기능을 어떻게 실제 삶에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 기능성 게임을 통한 수업 이전에 기능성 게임의 개발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배움 중심 수업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을 고민을 하는 일 그 자체로도 가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